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은 수레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구와 6,2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반환 이거정 이건후, 반환 이거정 이건후. 초구는 나아가기가 머뭇거리고 주저함이니 이거정 바르게 머무는 것이 이로우며 이건후 제후를 세워야 이롭다 하니라. 상활 수반환 지행정야 이귀하천 대득민야. 비록 나아가기가 머뭇거리고 주저함이니 지행정야 뜻은 바르게 행하며 이기화천 귀한 것이 천한 자에까지 미치니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 위치상 보면은 양강의 제자리죠. 바른 자리죠. 정의죠. 그리고 그 육사와 정응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초구는 양강의 제자리이고 진 나아감이 처음인데 머뭇거리지만 양자리에 있어서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한자를 보면은 반은 머뭇거리다인데 머뭇거리다 배회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하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시작하는 첫 단계에 마음을 바르게 굳히고 바른 위치에 거해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반환은 나아갔다가 머뭇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나아가고 머뭇거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반환 나아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이렇게 전진의 당위와 멈춤의 당위는 무엇인지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아가는 게 머뭇거리지만 결국에는 뜻이 행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뜻이 바르게 행해진다고 하는데 이 뜻과 발음이 무엇의 의미를 가지는지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화천 대득민야는 정약용 선생님의 물상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구는 기본적으로 중천근의 잠용, 물용, 잠겨진 용인이 사용하지 마라 그런 의미와도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6.2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둔여, 전여, 승마, 반여, 비구, 온구. 자, 6.2 둔여, 전여, 승마, 반여, 비구, 홍구. 여자, 정, 부자, 10년 내자. 6.2는 어려운 듯 머뭇거리는 것과 같으며 말을 탔으나 승마반여 나아가지 못하니 비구, 홍구 도적이 아니라 혼인을 구하는 것이니 여자, 정부자 여자가 곧와서 시집을 허락하지 않아 10년 내자 10년 만에 시집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6이 지난 승강야 10년 내자 반상야. 6.2의 어려움은 강을 타고 있음이요 10년 만에 시집을 간다는 것은 상도로 돌아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6.2는 정응이죠. 이제 중정이죠. 중정이고 구어와 응이죠. 응. 그 다음에 이렇게 초구인 강과 친비의 관계에 있죠. 이런 이제 효 위치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세 번 B를 보겠습니다. 6.2는 음효고 정중이고 9호 5호의 양과 정응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자를 보면은 둔여 전여는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승마 반여는 말을 타고 맴돌기만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을 설명을 보면은 의미에 있는 6.2는 중정이다. 초구와 구호 남자가 음이 이제 1강, 5강,
남자를 동시에 매혹시킬 만큼 중정의 그 아주 좋은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녀는 촉구를 도적으로 오인하여 존귀인 구호를 믿어 사모하여서 촉구를 허락하지 않죠. 결국 구호만을 진실로 사랑하여서 그녀의 정절은 어려우나 자신의 사랑을 충실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인내심 있게 기다려서 진실로 사랑하는 자와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세 개의 이야기 둔녀, 전녀, 승마반녀, 비구, 홍구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회사 별개의 이야기인지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즉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된 스토리다. 아니다. 회사 독립한 별개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반상야라고 하는데 이 상의가 일상적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죠. 학설 대립이 반상야는 정상으로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자가 정제를 지켜 바르게 하여 시집가지 않다가 10년이 되어서 시집을 가니 남자를 따르는 일상의 도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상에 반한다도 있습니다. 여자가 10년 동안 정제를 지킨 게 제대로 된 것이냐? 아무리 구오와 정응이라도 그래도 10년 만에 혼인을 한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견해 대립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구 홍구의 그 혼인을 구하는 도적이 아니라 혼인을 구하는 사람이라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가 도적이고 누가 혼인의 상대방인지 이것도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죠. 이런 많은 상징이 있는데 이를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은데 글자를 조금 너무 작게 써가지고 제가 다시 글을 썼는데 한번 글을 못 썼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반한 이거정 이건우 상활 수 반한 지행정야 이기하천 대등민야 절름발이가 그 뜻이 머뭇거리지만 그 뜻이 정도를 향하고자 하니 비록 다리에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정 거처를 옮기거나 정하는 일은 이로우며 제후를 세우는 게 이롭다. 상활 절름발이가 그 뜻이 머뭇거리더라도 지행정야 그 뜻이 정도를 행하고자 하며 이기하천 대등미냐 기한 신분으로서 천한자의 아래에 머무르니 백성들의 뜻을 크게 얻는다. 크게 백성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반환을 보겠습니다. 반환 다리가 하나 절뚝거린다는 이야기인데 수레둔 본상이 여기 있습니다. 수레둔은 두 개의 모계로부터 하는데 이렇게 지택임의 모계와 풍지관이라는 이 모계에서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이 지택임은 크게 보면은 대진이죠. 그 다음에 그 풍지간 상계에 이렇게 풍이 있는데 이 강의 두 개를 허벅지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관계 위에 있는 손의 두 개의 강은 허벅지의 형상인데 이렇게 추이를 하여서 6에서 1로 내려오면은 이제 하나의 지는 여전히 괜찮으나 상계는 강으로서 다리 하나가 병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추위를 하게 되면은 한쪽 다리는 병을 얻고 다른 한쪽은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모계인 진의 물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추위를 하게 되면은 임계에 이가 올라가죠. 그래 해도 상계는 감으로서 병이 들고 하계는 이렇게 진으로서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가 쩔뚝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거정의 그 형상은 거처를 옮기거나 정하는 일이 이롭다고 하는데 그 물상을 찾아보면은 이게 수레둔 본계죠. 자, 수레둔 본계는 또 다른 본계의 모계인 지택임과 풍지간에서 왔습니다. 자, 풍지간에서 6이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수레든 본계 안에는 이렇게 곤의 땅이 있고 그 곤의 땅 위에는 감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으니 농사짓기 좋죠. 그래서 거처를 옮기거나 정하는 일에 이 괴를 받으면은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수레든의 그 또 다른 모계인 풍지관 6에서 이렇게 일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수레둔이 되면은 진이 안에서 주인이 되고 감의 집이 있고 곤의 땅이 있으니 진 농사가 이제 풀밭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거처를 옮기거나 정하는 일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우 제우를 세움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차피 6에서 풍지간 6에서 1로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이제 풍지간이죠. 6에서 1로 오면은 진의 제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하여 강이 바깥에서 들어와 진의 군주가 되어서 공구의 정치를 주재하니 이건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행정야 뜻이 행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풍지간 수레든 본계가 있는데 수레든 본계는 풍지간이라는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그래 관계로부터 6에서 이렇게 추이를 해서 내려오면은 상계는 감의 뜻이 되고 하계는 진이 되니 나아감의 상이 되니까 감은 뜻, 의지죠. 그래서 지, 뜻이 행해진다. 이렇게 물상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즉 관계에서 추이를 하면은 허벅다리 하나가 병이 있어서 비록 쩔뚝거리다 하더라도 감의 뜻이 곧바르고 올바르니 진으로서 실행해서 나아간다니까 지행정의 그 물상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크게 얻는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수레든 본계가 있으면은 수레든 본계는 풍지간에는 또 다른 본계의 모계로부터 이렇게 도출이 있는데 풍지간의 하계는 이렇게 곤의 백성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관계에서 추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6이 1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제일 위에 있는 강의 제일 위에 있는 큰 게 제일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기화천 천안 신분까지 내려와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곤의 백성들이 감화를 받는 거죠. 즉 관의 괴가 추이를 해서 6이 1로 내려오니까 가장 위에 있는 상위에서 가장 밑은 초효까지 내려오니까 이기하천이고 이 이기하천의 상을 보고 곤의 백성들이 감화 기순하니까 복종을 하게 되니까 크게 백성을 얻는 그런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6, 2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둔여, 전여, 승마반여, 비구, 홍구, 여자, 정부자, 10년 내자, 상활, 유기, 신한, 승강야, 10년 내자, 반상야, 험난함에 처하여 배에 하여 떠돌다가 말을 타고 되돌아온다. 도적이 아닐까 의심을 했으나 처음에는 그러나 도적이 아니라 비구홍구, 혼인을 맺고자 하는 상대다. 여자 정부자, 여자가 정절을 지켜 자식을 낳아 기르지 못하다가 10년 내자, 10년 만에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상활, 6이의 험난함은 음이 강을 타고 있기 때문이고 여자가 10년 만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상도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반상야를 아까는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했는데 나산 선생님은 10년 만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반상야, 정상이 아니다. 상도를 거스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둔여, 전여의 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레든 최초의 본계죠. 이 본계가 이제 6, 2가 효변을 하면은 지계인 수택절이 되죠. 이 수택절은 그 지계의 모계인 또 다른 지계의 모계인 지천태로 붙였죠. 그 지천태, 이 최초의 지천태 시점에서 보면은 이 시절에는 이렇게 진의 길이 요렇게 중간에 뻥 뚫려 가지고 막힘이 없는 거죠. 요렇게 막힘이 없는 거죠. 즉 태계 시절에는 지천태 시절에는 진의 길에 막힘이 없었는데 추이하여서 이렇게 3에서 5로 가면은
이제 감의 험난함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막히는 거죠. 둔여. 그래서 추일하게 되면 3에서 5로 가면은 상계, 수택절 상계가 감의 험난함이 있어서 막히는 상이 나와서 둔여의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녀는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최초의 수레든 본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효가 변하면은 수택절이 되는 거죠. 이 수택절은 아까도 봤듯이 지천태의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지천태는 최초의 천지비를 교육한 형상이죠. 요렇게. 그리하여 이렇게 고니 신하가 지금 지천태 시절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 있는 거죠. 나가 있다가 추위를 하여서 요렇게가 안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바깥에 나갔다가 이렇게 한 번은 바깥에 나갔다가 한 번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떠도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녀는 의미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떠도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고의 신하가 지천태 시절에는 바깥에 있다가 추위를 하여서 4에서 2로 오면은 험난함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걸 전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녀의 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조금 까다로운데, 여기에 이제 술에 둔 본계가 있죠. 본계가 똑같습니다. 6, 2가 변하면은 지게 수택절이 되죠. 그 수택절이 되는데, 이제 수택절 이 지게는 지게의 모계인 아까 지천태로부터죠. 그 지천태 하계가 이렇게 건의 말이 있는 상이 나옵니다. 건의 말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태의 여자가 나타나는 거죠. 즉 태의 여자가 건의 말을 타고 감의 난을 일으키는 거죠. 감은 난, 험난함을 일으키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예전에도 그 본계의 모계인 지택임 시절에도 이렇게 태녀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추위를 해서 감의 난을 일으켰는데, 다시 또 이렇게 지게로 변한 상태에서 난을 일으키니까 반녀의 상이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계의 모계, 지계의 모계인 지천태 시절에 하계는 건의 말인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5가 2로 가면은 응이 감을 타고서 승마, 말을 탄다인데, 이때 그 수택절의 태, 하계 태녀가 효변 최초의 지택임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계의 모계인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있던 이 설명입니다. 임계 시절에 태녀가 효변이 한 다음에는 이렇게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다시 태녀가 등장하니까 말을 타고 되돌아오는 상이 나온다 합니다. 즉 최초에 이때도 태녀가 이렇게 이제 난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감의 난을 불러오다가, 지금 다시 수택절이 되면 또 다시 감의 난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물상을 도출해 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이제 반녀에 대한 설명이고, 비구 홍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혼인을 도적이 아니라 혼인을 구하러 오는 상인데, 수레둔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본계가 여기죠. 둔 시절에 상계가 감이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도적이 아닌가, 감은 도적이라 의심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효변하면은 태녀가 되죠. 태녀의 입장에서 다시 상계인 감을 바라보니 도적이 아니라 중남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강이 중간에 있으니까 중남이 됩니다. 이게 장남, 중남, 여기가 중남, 간이 소남,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되죠. 즉 태녀가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중남이다. 즉 비구원구, 도적이 아니라 혼인의 상대방이라는 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잉은 임신하다인데, 리가 있어야 이렇게 임신이 상이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택임에서 지천태로 가는 이 효변 시절에는 이게 추위를 경향성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이미 없죠. 임신에. 근데 여기 보면은 수레둔 본계가 이제 6.2가 효변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수택절이 되니까 상혹계는 이렇게 리의 임신이 상이 나오고 그 임신한 상을 보니 간의 아이가 나오는 거죠. 즉 이렇게 해서 임신의 상이 나온다. 그러면 10년 만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10년인가는 이제 그 수택절 이 개를 보면은 살레익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진에서 간 여기 있죠. 진에서 간까지 가는데 한 번, 두 번 갔다가 다시 진에서 간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니까 합하니까 10년의 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계 수택절의 상옥계에서 살레이가 나오고 이 살레에서 10년의 물상을 도출해 낸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0년 만에 이렇게 임신하는 게 반상냐? 상도에 반한다. 즉 여자가 이유 없이 10년을 수술하는 것은 상도에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그 정상을 되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학설이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까 똑같죠. 수레둔에서 상계가 정절이고 정절의 상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추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대리 임신의 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간의 아이가 있으니까 임신이죠. 자, 오늘은 이제 다산의 설명인 64개 노트 전개 수레둔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구는 이제 이건후와 이거정, 그 다음에 뜻이 행해진다의 의미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6.2에서는 그 세 개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상관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야의 의미가 정상에 반하는 것인지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인지는 개별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